검사는 15년을 구형했는데 판결문은 24년이 나왔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단순히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재판부가 중간에 이 단어를 바꿔버리거든요. 이건 계엄이 아니라 내란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판 도중 공소장이 방조해서 중요 임무 공사로 변경됩니다. 이건 단순한 법률 기술일까요? 아니면 판결이 설계하는 방식일까요? 오늘 영상은 한덕수 23년이 억울하다 아니냐를 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먼저 피고인이 할 수 있는 반박을 싹 다 적어놓고 그걸 하나씩 미리 꺾은 다음에 중형을 올립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2 비상계엄 사태를 더 이상 비상계엄이라고 하지 않고 내란으로 공식 정렬해버린 것. 둘째, 방조로는 성립이 어려운 구조라며 공소사실이 중요 임무 종사로 바뀐 것. 저는 이 두 장면을 왜 이렇게 설계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오늘 전 국무총리 한덕수 씨에 대한 1심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진관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지금 징역 23년을 선고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진관 씨께서 판결을 읽으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징역을 선고합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판결문에 대해서 한번 저와 따라가 보시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재판부는 이렇게 봤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결문에 따르면 첫 번째로는 피고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런 역할을 했고 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고령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해제했고 국무소위도 열었고 뭐 여러가지 이제 사정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가장 먼저 이 피고인이 공헌이라든가 공무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한덕수 씨가 반격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하나 쳐내는 거예요. 고령이라니까 좀 깎아주세요, 아니면 6시간 만에 회의를 소집해서 주재해가지고 해제시키는데 나도 공헌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다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재판부는 다 고려를 했습니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판결이 형량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고 해서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 너가 그렇게 반격할 거라고 알고 있고 다 감안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한 처벌을 해야 돼. 거기에 그 이후에 이제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 말이에요. 이제 재판부는 12.3 내란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것은 친위 쿠데타입니다라고 해서 확정을 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12.3 그 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모든 용어는 내란이란 말로 정렬이 됩니다. 하나의 방향으로 향하게 돼요. 이때까지 야당 여당 막 싸우면서 내란이다 아니다 그냥 계엄 선포한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 겁니다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재판부가 아니야, 이거는 12.3 내란이기 때문에 다른 용어는 성립하기가 어렵다라고 선언을 했고 앞으로 암묵적으로 언론이라든가 여론이라든가 정당에서 쓰는 말들은 이제 12.3 내란이란 말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재판부의 의견을 이제 수용을 해서 12.3 내란이라는 표현을 할게요. 이게 위로부터 내란이기 때문에 다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12.3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위헌위협한 주장이 불과한 계몽적 계엄이라든가 잠정성 계엄이라든가 경고성 계엄을 당연한 듯 주장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재판부는 그 반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정의를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12.3 내란입니다. 한덕수 씨는 거기에 상당히 많이 개입을 했던 사람입니다 까지 말이죠. 그래서 12.3 내란은 단순히 그것이 내란인 것뿐만 아니라 뭐 이제 서부 지방법원 폭동 사건과 같이 이런 사람들을 양산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비록 한덕수 씨가 앞에서 고령이기도 하고 뭐 국무회의도 주재하고 여러 부분 한 부분을 참작하더라도 엄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왜냐? 그들은 지도층이고 고위 공무원이며 그들의 행위와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는 재판부가 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아래로부터 내란, 지금 이 위로부터 내란은 다르다. 위로부터 내란이 훨씬 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현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상당히 진보된 상황에서 이런 행동은 더더욱 용납할 수가 없다. 기존의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른다고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판결부가 방어선을 계속 까는 거예요. 이때까지 기존의 그런 내란 관련해서 재판하는 사례를 보면 이렇게까지 형이 세지 않은데 왜 한덕수 씨는 왜 형이 센 겁니까? 반박을 깔아놓은 거예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양형을 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지워버린 거예요. 한덕수 씨가 혹시라도 나 국무회의 열어갖고 내가 일찍 했다, 일찍 그 이제 계엄 해제하는데 나도 관여했다라고 하지만 아니, 그건 아니야.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거야. 일부 정치인들도 노력을 했고 저항한 군인과 경찰 공무원들이 한 거지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게 아니야. 너는 내란을 가담했을 뿐이야.
나중에 해지한 건 어쩔 수 없이 해지한 거지. 실제로 너가 한 거는 넌 오히려 가담이야 라고 해서 재판부가 한덕수 씨한테 역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가담을 했으면 가담을 했지. 해지하는데 기여한 게 절대 아니야 라고 재판부가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오죠.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은닉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가진 걸 보이기 위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폐기했 등 위증하였다. 네.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라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왜 한덕수 씨가 왜 12.3 내란에 간접적으로라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한덕수 씨의 반박이죠.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건데 내란 임무 공소 사실이 체결적으로 추가되고 라고 했지만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거는 태결적으로 추가된 게 아니다. 그래서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하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 전체를 흐름을 놓고 보면 이러이러해서 너가 반박하거나 한덕수 씨가 반박할 수 있거나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주장들을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당신은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논란이 될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한덕수 씨 측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죠. 특검 측에서는 방조죄로만 계속 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방조죄가 내란 임무 종사 공소사실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대로 가면 실체, 즉 한 행위가 유죄라더라도 기소가 잘못됐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검사 측도 그렇고 재판부 측에서도 상당히 곤란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형식상 문제로 기소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결적 추가라고 하는 이제 방식을 선택적 병합이라는 방식을 재판부에서 수용을 했고 그렇게 봐도 상관이 없다. 충분히 이거는 사실관계가 유지가 되고 문제 없습니다라고 해서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변호인 측에서 한덕수 씨 변호인 측에서 이거 그러면 재판부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선택적으로 하는 겁니까? 라고 이거 이미 재판부가 유죄 방향을 염두에 둔 거 아닙니까? 판사가 이제 검사들한테 이제 특검 측한테 야 이걸로 고치면 유죄 가능해 라고 힌트 준 거 아닙니까? 라고 계속해서 반박을 할 수가 있죠.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법원이 소송을 지휘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쟁점을 정리하고 법리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건 가능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건에서 자칫 판사라든가 재판부가 사법부가 이렇게 지휘라고 하지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은연중에 한덕수 씨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유죄를 줄 수 있어 라고 편들기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씨를 방어하는 변호인 측에서는 이거 정치자판이다. 검사가 못하니까 판사가 도와줬다. 기소가 틀렸는데 설계를 잘못했는데 재판부가 고쳐줘가지고 충분히 무죄 나올 수 있는 거를 유죄를 놨다라고 이제 반박을 막 하고 있죠. 즉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있지만 사법부 및 검사 측에서는 아니다. 필요적인 공법, 집합범이고 중요 임무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방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합합니다. 어차피 동일한 사실관계니까 그렇게 볼 수가 없고 이미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충분히 우리는 피고에게 방어권을 제시했어. 우리가 공소권을 변경했으면 또 변호인이 거기서 반박을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그건 정치재판이라 보기 어렵고 법리가 원래 그런 겁니다 라고 재판부에서는 방어를 하겠죠. 다만 판결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항소심에서 다룰 겁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이 판결에 대해서 정말 맞는지 틀린지를 다시 한번 보고 그렇군 뭔가 중간에 변경을 한 이 부분이 피고인에게 불리한지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방어했는지 아닌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아닌지를 충분히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판결문에 넣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따져보십시오 라고 올려버린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추후에 쟁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이제 국민 감정이라든가 전체적인 흐름들 여론은 이제 한덕수 씨의 그 재판에 대해서 이제 12.3 내란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는 흐름으로 가겠죠. 이제 사법부도 그렇고 모두가 그쪽 방향으로 좀씩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관계도 그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법부에서도. 반대로 한덕수 씨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공략을 해서 처음부터 잘못된 기소입니다. 이거 형식성 문제 있으니까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또 주장을 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걸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구형은 15년을 했는데 이 재판부가 더 세게 내렸단 말이죠. 이제 가중처벌입니까? 아니면은 재판부에서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 논쟁이 또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판부나 법조계 측에서는 아니다. 더 세게 때린 것이 아닌 법 절차상 문제가 없다. 한덕수 씨의 그런 유죄 사실에 대하여 15년이 충분하지 않아서 23년을 때린 것뿐 감정적인 게 아니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 재판의 의의를 따진다면 12.3 내란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그걸 사법부에서 이제 공적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것, 징역 23년, 그리고 이제 변호인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소사실 태길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항소심이 과연 어떻게 볼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한덕수 씨의 판결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께 밝혀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판결의 핵심은 23년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책임을 피할 때 쓰는 기술이 어디까지 통하는가 였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절차했다, 나는 막지 못했다 같은 말은 개인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 책임을 어디로 밀어내는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결문은 그 밀어내기를 끊어내는 방식으로 쓰였고, 그래서 이 사건은 정치 뉴스, 정치 사건이기에 앞서 책임 회피가 무너지는 순간을 보여준 재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네, 이상 이상한 분석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